직업이 직업인지라 비슷한 걸 꽤나 봤습니다만 2달 전 경기 북부에 있었던 살인사건만큼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군요. 꽤나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한두 번 보도되고 말았을 겁니다. 당시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끔찍해요. 피가 낭자한 게 영상으로는 나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피해자 정 씨는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평범한 50대였습니다. 20대 아들이 있고 다른 가족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기억나는 것은 피해자가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착해 빠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 한 목수 김씨가 정씨가 운영하는 오피스텔로 찾아옵니다. 목수는 장씨에게 월 60만원에 내놓은 방을 30만원으로 어떻게 안 되겠냐고 물었죠. 정씨의 입장도 곤란했지만 흔쾌히 승낙했다고 합니다. 목수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었기 때문이죠. 그게 발단이었습니다. 처음에 목수는 정씨에게 깍듯했습니다. 경비 박노인에게도 꼬박꼬박 인사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모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씨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양아치입니다. 마약을 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이씨의 고향 후배가 당시에 그 지역 경찰서 팀장을 맡고 있어 수사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목수와 이씨가 어울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목수는 일거리가 없어 동네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이씨를 만났습니다. 이씨와 어울리면서 목수는 점점 난폭해졌고 심지어 이씨가 정씨놈과 경비 박노인을 죽이면 오피스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데도 이씨와 어울렸으니까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언젠가부터 뒷주머니에 시카를 들고 다니던 목수가 정씨를 폭행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씨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셋은 파출소로 잡혀 들어갑니다. 폭행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씨와 목수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골프공을 쳐 시끄럽게 하고 정씨를 맞추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씨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정씨가 목수에게 자꾸 이럴 거면 그냥 내놓고 나가달라고 하자 폭행을 한 겁니다. 경찰은 목수가 뒤에 시카를 차고 다니는 모습을 봤고 정씨는 목수나 이씨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자신 주변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특별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단순 주치폭력으로 끝났고 정씨와 목수가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덧붙여 이씨는 그 팀장을 정씨와 박노인에게 인사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CCTV에 그 팀장이 찍혀있더군요. 나중에 경비 박노인에게 들은 얘기로는 정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목수에게 2달 내로 나가달라는 서약을 받고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목수는 이씨에게 받은 흰색 스프레이로 건물 내의 CCTV를 고장내는 치밀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일 밤 정씨는 박노인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목수에게 잘못한 것 같다. 내가 가서 사과해야겠다. 그것이 정씨의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11시 40분쯤 정씨와 그 아들은 목수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목수의 방문을 두드리고 말했죠. 김씨, 잠깐 나와보세요. 라면서요. 목수는 걸쇠를 건 채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정씨는 목수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밖에서 골프 치는 건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자 목수는 격분을 하며 걸쇠를 빼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목수는 내가 하는 게 다 아니 꼽냐며 소리를 지르고 일상 차고 다니던 시칼로 정씨의 목을 찔렀습니다. 시칼은 정확히 경동맥을 베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목수인데 칼질 한 번에 어찌 경동맥을 베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놀란 아들을 향해서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들은 머리에 큰 자상을 입은 채 구석으로 도망갔고, 목수는 흥분 상태로 정씨의 아들에게 돌진했으며 아들은 칼을 막느냐 팔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경비 박노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정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저는 제일 궁금한 점을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정씨와 목수가 이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고 평소 시카를 차고 다니기도 했다는데 왜 신변보호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경찰은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시칼 찬다고 다 보호하면 정육점집 옆집은 다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한다. 말도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럼 목수가 이 씨랑 어울리면서 사람이 변했다는데 마약 복용 의심은 해보았냐 묻자 경찰은 그런 정황이 전혀 없어 검사를 안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문으로 이 씨가 여기 팀장이랑 아는 사이라는데 사건과의 관련은 있냐 묻자 경찰은 이 씨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 거 물어보려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수사도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목수는 사람을 단 한 번에 죽일 칼놀림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건 이후 이 씨는 사라졌는데 어디로 사라진 걸까? 목수가 평소에 침을 흘리고 눈이 노랗게 뜬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경찰은 왜 마약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 아직도 의문이 많이 남은 사건입니다.